타오르는 듯한 방콕의 태양이 짜끄리 마프라삿홀의 황금빛 첨탑 위로 길게 그림자를 들이우던 늦은 오후였다. 왕궁 담벼락 너머로 들려오는 카오산 로드의 첸시오와는 대조적으로 근위병 초소가 있는 이곳은 엄숙함마저 감돌았다. 후텁지근한 공기 속에는 달콤한 제스민 향과 함께 어디선가 피어오르는 향냄새, 그리고 매캐한 음식 냄새가 뒤섞여 이 도시 특유의 분위기를 자아냈다. 붉은색과 금색이 어우러진 화려한 제복을 입은 태국 왕실 근위병 대차하사는 미동도 없이 서 있었다. 그의 굳게 담은 입술과 그늘진 눈매는 방콕의 열기마저 얼려버릴 듯 차가웠다. 그로부터 몇 걸음 떨어진 곳, 낡은 벤치에 앉아있던 엘리너 벤스는 스케치북에 열중하고 있었다. 그녀의 연갈색 긴 머리카락 몇 가닥이 땀에 젖어 이마에 붙어 있었지만 아랑곳하지 않았다. 커다란 눈은 오직 한 곳, 대차하사의 모습에 고정되어 있었다. 몇 달 전 불의의 사고로 남동생 리암을 잃은 후 그림은 엘리너에게 유일한 위안이자 세상과 소통하는 창구였다. 특히 변치 않는 듯 보이는 것들, 방콕의 오래된 사원이나 저 근위병처럼 영원히 그 자리에 있을 것만 같은 존재들에게서 그녀는 알 수 없는 안정감을 찾으려 했다. 엘리너의 손가락이 가끔씩 목에 걸린 낡은 은색 로켓 던트를 만지작거렸다. 펜던트 안에는 리암이 5살 때 바로 이곳 방콕 왕궁의 다른 근위병과 함께 찍은 빛바랜 사진이 들어있었다. 사진 속 근위병은 리암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환하게 웃고 있었다. 리암은 그 기억을 평생 소중히 간직했고 엘리너에게 수십 번도 더 그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다. 누나, 그 아저씨는 정말 멋졌어. 나한테 웃어줬다고. 어쩌면 아주 희미한 가능성이지만 엘리너는 오늘 저 대차 하사에게서 그 옛날 리암이 보았던 따스함을 다시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었다. 그 기억 속 온기를 통해 리암과의 연결고리를, 그리고 견딜 수 없는 슬픔 속에서 작은 희망이라도 찾고 싶었다. 그녀의 연필이 사각거리며 대차 하사의 견고한 어깨선과 총을 쥔 손의 긴장감을 담아내고 있었다. 그의 제복에 달린 작은 문양, 햇빛에 반사되는 금속 장식의 미세한 빛깔까지 놓치고 싶지 않았다. 예술가의 본능적인 충동과 리암에 대한 그리움이 뒤섞인 채 엘리너는 자신도 모르게 천천히 대차 하사에게로 다가갔다. 그녀의 발은 바닥에 희미하게 그어진 출입금지선을 이미 넘어서고 있었다. 주변의 소음도, 관광객들의 웅성거림도, 심지어 대차 하사의 존재가 뿜어내는 냉랭한 기운마저도 순간 그녀의 의식에서 멀어져 있었다. 오직 스케치북 위의 선과 로켓 속 리암의 미소만이 그녀의 세상을 채우고 있었다. 토이빠이! 토이빠이! 날카롭고 단호한 외침이 엘리너의 몽상을 산산조각냈다. 마치 얼음 송곳처럼 그녀의 귀를 파고드는 목소리였다. 엘리너는 화들짝 놀라 고개를 들었다. 바로 눈앞에 그림 속에서 막 걸어나온 듯한 대차 하사가 싸늘한 눈빛으로 그녀를 쏘아보고 있었다. 그의 구둣발이 바닥을 강하게 구르는 소리가 정적을 갈랐다.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가까이. 엘리너는 당황해서 말을 더듬으며 황급히 스케치북을 가슴에 품었다. 순간적으로 자신이 경계선을 넘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다. 대차 하사는 엘리너의 사과를 들은 채도 하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엘리너의 다소 자유분방한 옷차림과 목에 걸린 로켓 펜던트에 잠시 머물렀다가 다시 그녀의 얼굴로 향했다. 그 짧은 순간 그의 눈빛에는 경멸과 짜증이 뒤섞인 듯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여긴 당신의 그림 교실이 아니오. 규칙은 규칙일 뿐. 그의 목소리는 방콕의 뜨거운 공기마저 차갑게 식힐 만큼 냉정했다. 태국어 억양이 섞인 영어였다. 주변의 관광객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호기심 어린 눈빛, 약간의 동정, 그리고 몇몇은 못마땅하다는 듯한 표정으로 엘리너와 대차 하사를 번갈아 쳐다보았다. 그 시선들이 엘리너의 어깨를 더욱 무겁게 짓눌렀다. 수치심과 억울함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엘리너는 떨리는 목소리로 다시 한번 사과하려 했다. 정말 몰랐어요. 그림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 동생과의 추억이 담긴 곳이라서.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로켓 펜던트를 움켜쥐었다. 하지만 대차 하사는 그녀의 말을 가로막았다. 변명은 필요 없소. 이곳은 신성한 장소다. 당신 같은 관광객들의 놀이터가 아니란 말이오. 그의 목소리는 점점 더 커지고 날카로워졌다. 그때
근처에서 상황을 지켜보던 중년의 서양인 남성 핸더슨 씨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말을 건넸다. 저 하사님, 이 아가씨가 아기는 없어 보이는데 너무 엄격하게 대하지 않으셔도. 대차 하사는 핸더슨 씨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여전히 엘리너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그의 눈에는 오직 규칙 위반자만이 존재할 뿐 그 이상의 어떤 감정이나 이해도 찾아볼 수 없었다. 동유럽 억양을 쓰는 페트로프 부인은 엘리너의 창백한 얼굴과 금방이라도 터질 듯한 눈망울을 안타깝게 바라보며 작게 한숨을 내쉬었다. 엘리너는 대차 하사의 차가운 시선 앞에서 점점 더 작아지는 것을 느꼈다. 리암이 말했던 그 따뜻한 미소는 어디에도 없었다. 오직 냉담한 규율과 무자비한 권위만이 그녀를 압도하고 있었다. 그녀가 찾고 싶었던 것은 한 줄기 온기였지만 마주한 것은 차가운 얼음벽이었다. 대차 하사는 엘리너의 목에 걸린 로켓 펜던트를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그 행동에는 경멸과 조롱이 섞여 있었다. 어쩌면 그는 그것을 빼앗으려는 듯한 위협적인 제스처를 취했을지도 모른다. 그의 목소리는 더욱 싸늘하게 울렸다. 그런 싸구려 장신구는 이곳의 격에 맞지 않소. 당장 치우시오. 여기가 어디라고 그런 것을 함부로 드러내고 다니는 거요? 왕실의 존엄성을 모독할 셈인가? 싸구려 장신구. 그 말이 엘리너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다. 리암의 유일한 사진,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추억이 담긴 로켓이었다. 단순히 규칙을 어긴 것에 대한 질책을 넘어선 그녀의 가장 깊은 슬픔과 그리움을 짓밟는 듯한 모욕이었다. 엘리너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내렸다. 만지지 마세요. 이건 그냥 장신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녀는 울먹이며 로켓을 가슴에 꼭 끌어안았다. 방어적인 자세를 취하며 마치 상처 입은 작은 짐승처럼 대차 하사를 노려보았다. 당신은 아무것도 몰라요. 엘리너는 떨리는 손으로 로켓을 열어 보이려 했다. 그 안에 담긴 리암의 웃는 얼굴, 그리고 그 옆에서 함께 웃고 있던 옛날의 근위병. 어쩌면 이 사진을 보면 저 차가운 근위병도 아주 조금은 이해해 줄지 모른다는 신락 같은 희망 때문이었다. 이 사진 좀 보세요. 제 동생이에요. 당신들처럼 멋진 근위병과 함께. 하지만 대차 하사의 표정은 더욱 싸늘하게 굳어졌다. 엘리너의 감정적인 반응은 그에게 그저 또 하나의 규칙 위반이자 질서문란 행위로 보일 뿐이었다. 그는 엘리너에게 한 걸음 더 위협적으로 다가섰다. 그의 얼굴이 엘리너의 코앞까지 다가왔다. 그의 눈에서는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었다. 오직 냉정한 규율과 흔들림 없는 권위만이 가득했다. 마지막 경고다. 즉시 이곳에서 물러서지 않으면 개로 끌어내야 할지도 모르. 그의 낮은 목소리는 분노를 억누르고 있는 듯했지만 그 안에 담긴 위협은 명백했다. 그의 손이 엘리너의 팔을 향해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주변의 공기가 얼어붙는 듯했다. 관광객들은 숨을 죽인 채 이 아슬아슬한 대치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핸더슨 씨는 어쩔 줄 몰라 하며 안절부절 못했고 페트로프 부인은 두 손을 모아 기도하는 듯한 자세를 취했다. 엘리너는 공포와 절망감에 휩싸였다. 리암의 미소가 담긴 로켓을 빼앗길지도 모른다는 생각, 그리고 이 낯선 땅에서 아무런 보호도 받지 못하고 홀로 내동댕이 쳐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그녀를 덮쳤다. 그녀의 흐느낌은 점점 더 커져만 갔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대차 하사의 손이 엘리너에게 거의 닿으려던 찰나 근엄한 목소리가 그들의 대치를 갈랐다. 무슨 일인가? 대차 하사? 굵고 낮은 목소리였다. 언제 나타났는지 위관급으로 보이는 다른 근위병 장교가 그들 뒤에 서 있었다. 그의 계급장은 대차 하사보다 높았고 그의 얼굴에는 상황을 파악하려는 듯한 날카로운 시선이 어려 있었다. 대차 하사는 즉시 차렷 자세를 취하며 장교에게 경례했다. 그의 얼굴에서 방금 전까지 엘리너를 향했던 위압적인 기세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오직 군인으로서의 복종만이 남아 있었다. 보고드립니다. 이 관광객이 지정된 구역을 침범하고 경고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소란을 피우고 있습니다. 대차 하사의 목소리는 간결하고 사무적이었다. 장교는 대차 하사의 보고를 들으며 엘리너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엘리너는 여전히 눈물을 흘리며 로켓을 가슴에 품고 있었다. 그녀의 처참한 모습과 대차 하사의 딱딱한 보고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다.
장교의 시선은 엘리너의 손에 들린 스케치북과 목에 걸린 로켓에 잠시 머물렀다. 그의 표정에는 미묘한 변화가 스쳐 지나갔지만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는 알 수 없었다. 장교는 잠시 침묵하더니 낮은 목소리로 대차 하사에게 말했다. 됐다. 하사는 원래 위치로 돌아가 임무에 복귀하도록. 그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의 논쟁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단호함이 깃들어 있었다. 대차 하사는 짧게 알겠습니다 라고 대답하고는 엘리너에게 단 한 번의 눈길도 주지 않은 채 기계처럼 돌아서 자신의 초소로 돌아갔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는 다시 미동도 없는 조각상으로 변해버렸다. 상황은 갑작스럽게 종료되었지만 엘리너의 마음속 폭풍은 아직 가라앉지 않았다. 그녀는 여전히 흐느끼고 있었다. 그때 페트로프 부인이 조용히 다가와 그녀의 어깨를 가볍게 토닥였다. 아가씨, 괜찮아요. 너무 속상했겠어요. 하지만 이제 다 끝났으니 진정해요. 그녀의 따뜻한 목소리와 손길에 엘리너는 조금씩 안정을 되찾기 시작했다. 핸더슨 씨도 안타까운 표정으로 다가와 말했다. 정말 유감이군요. 저 근위병이 좀 지나쳤어요. 하지만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말아요. 여기 사람들은 다 그런 건 아닐 테니. 엘리너는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텅 빈 눈으로 대차 하사가 서 있는 초소를 바라보았다. 그는 여전히 아무런 감정도 없는 마네킹처럼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리암이 보았던 그 따뜻한 미소는 어쩌면 영원히 찾을 수 없는 신기루였을지도 모른다는 절망감이 밀려왔다. 엘리너는 페트로프 부인과 핸더슨 씨에게 힘겹게 미소를 지어 보이며 작은 목소리로 감사 인사를 전했다. 그리고 낡은 스케치북을 가방에 챙겨넣고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다. 왕궁의 화려함도 방콕의 생동감 넘치는 거리도 더 이상 그녀의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차가운 방콕의 저녁 공기가 그녀의 젖은 뺨을 스쳤다. 인간적인 온기 대신 차가운 규율의 벽에 부딪힌 듯한 깊은 슬픔과 허무함이 그녀의 온몸을 감쌌다. 그녀의 손에는 여전히 리암의 사진이 담긴 로켓 펜던트가 꼭 쥐어져 있었다. 그것만이 이 낯설고 차가운 도시에서 그녀가 기댈 수 있는 유일한 온기인 것처럼 엘리너는 생각했다. 어쩌면 대차 하사도 그저 자신의 임무에 충실했을 뿐인지도 모른다고. 그에게는 규칙과 질서가 무엇보다 중요했을 테니까. 하지만 그 규칙이 한 개인의 소중한 추억과 슬픔을 이토록 무참히 짓밟아도 되는 것일까? 인간적인 교감 없이 규율만 남은 세상은 얼마나 공허하고 슬픈 곳일까?